어제 내게 무해한 사람이 오늘 내게 유해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상처 주지 않은 무해한 사람인가요? 최은영 작가의 소설책 내게 무해한 사람입니다. 고백이라는 단편은 3명의 여고생 미주, 준아, 진이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진이와 함께할 때면 미주의 마음에는 그런 식의 안도가 천천히 퍼져 나갔다. 넌 내게 무해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미주에게 가장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진이가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죽음으로 상처를 주고 떠났고 새 친구들의 우정은 끝이 나버렸어요. 무해한 사람이 어느 날은 나에게 유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저는 친구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따 보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소감이라는 책이에요.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작가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풀어놓은 그런 에세이인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참신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닫았던 다정함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읽어서 읽다가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친구들을 못 만나면서 이제 술자리를 당연히 못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랜선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작가님이 친구랑 각자의 술상을 준비하고 이제 카메라를 준비해서 이따 보자고 하면서 친구가 이따 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에선 그냥 쓰던 말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작가님한테 그 이따 봐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나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싶나요? 살아남은 유일한 인류,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이제 욕망을 스스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었을까라는 질문, 답은 바로 인류가 유일하게 뒷담화를 잘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도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대답인데, 인류만이 오로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드디어 신의 영역에 사실은 도달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AI가 가져다 줄 그 편리함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인간이라는 종을 몰살시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또 걱정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인부들 피 위에 세워진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그런데 어떤 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피라미드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네, 피라미드 시대 만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안저한 미술 이야기인데요. 고도의 사고를 공유하기 위해서 언어와 그 다음에 미술을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같은 것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미술의 관점에서 그걸 짚어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연도로 따지면 5,000년도 넘는 시절에 그 돌로 만들어서 수백 미터가 되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여시고 한 것보다 더 빨랐는데 이미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아 정말 대단한 문명이다.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피라미드가 뭐 노예들의 피 위에서 거절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작가가 이제 소개해 준 것은 농사를 지을 때 한가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던 사실과 좀 반하는 부분이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무의식에 의한 습관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당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바꾸고 싶지 않나요? 모든 대부분의 습관이 5가지 신호에 속해 있는데,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다른 사람, 직전의 행동, 이 5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들의 내용을 보다가 아침 루틴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출근 전에 끝내고 나면 하루 종일 좀 뿌듯함을 안고 갈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을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옆자리 동료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타인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자기계발서 중 가장 유명한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여러 인간관계의 방법을 유명인의 예시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보통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장 찾을 텐데요. 데일 카네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타인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런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바로 이 관심이 모든 일의 첫 단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감을 사는 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재석 그를 무명 개그맨에서 국민 MC로 만든 건 바로 말투입니다. 이 책은 국민 호감의 대명사인 유재석 씨의 말투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주는 소통의 가이드북 같은 책이에요.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였다면 책에서는 빈틈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윗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빈틈없이 해보겠습니다가 더 적극적으로 와닿게 들린다고 하셨었어요. 그 부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휴가, 출장 경비, 규정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오너십을 불러일으킨 위대한 규칙은 바로 규칙 없음입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회사의 정보 그리고 직원 간의 피드백까지도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경비나 휴가 같은 결제 승인을 없앰으로써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챕터에서 자유와 책임의 문화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경비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증빙을 해야 된다라든가 식사를 할 때는 주류는 안 된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대학을 받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런 걸 다 제쳐두고 단 하나의 규칙만을 제시합니다. 바로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해라. 직원들이 이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되 어떤 것이 이 회사 전체를 위해서 더 이득일까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조직 문화를 통해서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오너십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최고의 능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도전을 하고 또 많은 실패도 많이 겪긴 했는데요. 그때 오리지너스라는 책을 보게 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오리지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사례와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고 그 중에 좀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은 친숙한 멜로디들이 많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박자에 맞춰서 그냥 톡톡톡 때리기만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멜로디를 맞출 확률이 엄청 높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는 2.5%의 사람만 그걸 맞춘다고 해요. 그만큼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든 어떤 생각이든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이해할 확률이 2.5%라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그만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